네, 뉴스 읽어주는 여자 비비안입니다. 현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레진 코믹스가 그 토종 사모펀드죠. IMM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받았는데요. 이 웹툰 시장이 지난 몇 년부터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툰에 대해서 한번 이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레진 코믹스가 투자를 받았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밸류를 네. 뭐 그만큼 인정받았다. 인정받았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는 웹툰 네. 플랫폼 기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콘텐츠 기업으로 네. 거듭나겠다. 그런 의지를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수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진 코믹스가 이번에 그 사모펀드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지난 2012년에 오픈을 한 이래로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이 5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아니 누적 2012년부터 쭉 누적해서 매출이 500억. 네. 흑자 전환을 했다. 네, 2016년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고무적인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후발주자인 탑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오픈한 다음에 누적으로 역대 누적은 300억 원인데 작년에만 200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고 그 중에서 대만, 일본으로부터 전체 매출의 10% 정도인 20억 원이 일으켰죠. 매출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해외 시장으로도 크고 있죠. 네. 그 대만 시장을 네.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거는 사실 탑툰이거든요. 네, 근데 그저 탑툰이 탑코믹스, 네. 탑코믹스가 이제 대만에 진출을 할 때 김충곤 대표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항상 이제 맨 땅에 이제 헤딩해 가면서 막 어떻게? 정부 지원도 없이 그냥 정부 지원도 안 했어. 스스로 가가지고 네. 참 개척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이제 시장을 뚫고 보니까 네. 좀 더 일찍 나갈 걸. 그니까 작년에 보니까 일단 가니까 잘 돼. 가니까 잘 돼. 작년 6월에 일본 오픈했고 작년 7월에 대만 오픈했는데 사실 좀 더 일찍 했으면은 해외 수익이 훨씬 많았을걸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일단 대만에서는 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건 사실 다행입니다.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네. 네. 뭐 이제 그 우리 저 네이버 웹툰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웹툰을 제외하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유료 웹툰 플랫폼이라고 이제 구분을 지어왔던 네. 레진 플랫폼들, 네. 레진도 있고, 네. 탑툰도 있고, 우리 짬툰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우리 NHN 엔터에서는 코미코도 있죠. 네, 있죠. 네. 근데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출발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네. 시작한 건 사실상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은 논외로, 요거는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레진하고 탑툰이 양대 그 유료 웹툰 플랫폼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레진 코믹스는 네. 이번에 이제 투자를 받은 것도 그렇지만 네. 이 공통점이 그러니까 네. 레진하고 탑툰하고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인기 웹툰 신작들을 수급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 어쨌든 두 플랫폼 다 2차 저작권에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저작물 창작 활동에 상당히 굉장히 그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뜻은 이제 웹툰 자체만이 아니라 영화든 게임이든 더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다음 웹툰 인기작들이 우리 저 영화? 우리 저 강풀 씨 원작 작품들이 많이 있죠. 드라마로. 그리고 또 영화도 되고. 예. 윤태호 작가의 미생도 그렇죠.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고, 뭐 그 밖에 뭐 송곳, 내부자들, 뭐 드라마나 영화화 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누렸죠. 뭐 26년. 26년도.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다 좋은데, 네. 애니메이션이 안 돼. 왜? 그거는 그게 안 되지 않았나? 네이버 웹툰 중에 어떤 것들 애니메이션 나온 게 있던데요? 일본. 다 망했죠. 어떻게. 왜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좀 약해요. 예전부터 약했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만화라는 그 이미지가 네. 일단 만화를 많이 보면 혼나.
나쁜 거. 맞아. 게임을 많이 해도 혼나는 것처럼. 네, 그 이미지 자체가 그래요. 그럼 예전에 막 그 만화책 이만큼 싸놓고 막 불태우면서 막 그런. 제가 그랬죠. 새마을운동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만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잡초가 커가듯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웹툰 시장이 뭐 커진다,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네들, 이 사업자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정부 정책들 나온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많이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육성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자생하면서 크고 있어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레진하면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많이는 아니라도 그 500억 원의 일부는 제가 보태줬습니다. 유료 결제 회원으로서. 그래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돈 내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웹툰을 거의 한 20편씩 보는데. 저도. 요일별로. 그렇죠.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꼭 이제 요일별로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좀 한 번에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 참 좋겠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어쨌든. 그러면 유료 결제로 해서 2-3개 미리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웹툰 문화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그런 주제 작품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첩보의 별. 병맛. 병맛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류의 어떤 작품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슈퍼맨. 첩보의 별. 등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이버가 병을 만들고 있다. 이제서 네이버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19금 그런 웹툰들도 등장을 하면서 슈퍼맨은 일요일 지금 부동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 저도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긴 한데 재밌어요. 스토리도 있고 약간 병맛도 있고. 병맛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외에도 웹툰이 기존 아니 생긴 건 안 그런데 왜 병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병맛과 무협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웹툰이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위에서 아래로만 스크롤하면서 봤던 형태에서 다양하게 진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뭐 포토툰도 있고, 포토툰. 그다음에 뭐 더빙툰도 있고. 더빙툰. 더빙툰 관련해서는 짬툰이 아프리카 TV와 같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성우를 담당하는 뭐 BJ들과 협업해서 그 짬툰에 있는 웹툰을 더빙해서 더빙툰으로 나오는 것도 제휴를 했다 하고요. 그 컷툰 같은 경우도 이제 위아래로 스크롤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모바일 전용으로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는, 진짜 책을 넘겨보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기능들도 좀 생겼고. 포토2는 어떻게? 네, 포토2는 주로 이제 뭐 성인용. 성인용. 네, 성인용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그 포토툰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했던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아마추어 작품들 중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인용 작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탑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주간 로타. 그렇죠. 더 잘하시네. 아니 한번 방송하려고 봤어.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앞으로 좀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VR툰. VR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딱 쓰고 뭔가 앞에 뭐가 아착아착 했는데 뭐지? 뒤로 딱 넘어가. 뒤로 딱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다시 앞을 딱 봤는데 귀신이 코앞에 있다거나. 공포물. 근데 그거 되게 먹힐 것 같아요. 공포물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측면을 만화에서 여기에 경험적인 측면을 추가해서 콘텐츠로 만드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직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해결해야 될,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와는 논외지만 조금만 봤더니 스마트폰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게 몇 가지 극복이 되면은 VR 웹툰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웹툰에 대해서 파헤쳐 봤고요. 오늘 에피소드는 또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IT 경제 이슈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썰을 풀어볼게요. 안녕!